지리산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너무 광경이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찬하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왕을 예찬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 15개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 교육과정 고전에서의 핵심이야. 이제 막 들어오는 신규생한테 네가 어려운 거 좀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체크해. 다 하나만 골라. 하나만. 그러면 열이면 열 거의 다 고전을 꼽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똑바로 앉아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고전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 같아? 네 입으로 난 고전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어떤 애들은 뭐 필수 어휘를 몰라서 그렇다느니 뭐 해석을 못하느니.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아래아도 안 나온단 말이야. 해석에는 문제가 없어. 왜 그런 거 같아? 난 그 답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고전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싫으니까 안 하게 돼. 미루다가 수능이 임박하는 순간 EBS로 이걸 때워야겠다라고 생각해. 고전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러면 고전을 해볼 거야. 근데 또 두려움이 있어. 저도 수험생 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7차 교육과정 세대고 국정교과서 세대라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원문으로 실려 있었거든. 서포 김만중 선생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조차도 원문이야. 근데 그때 선생님들 나이대가 50년대에서 60년대생들이요. 그 들어오시면 자기 이름 이렇게 한자로 쓰면서 읽어봐 하면서 요즘 애들 한자 몰라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세대. 그러면 관동별곡 하실 때 학력고사를 경험한 세대니까 암기가 돼 있어 이미 막. 내 입장에서는 관동별곡의 별곡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외우고 밑줄 치고 교과서에 막 이렇게 적혀있어. 양승상 등고망원 진이 반보나너 이렇게 돼 있어. 미쳤어 내가 봤을 때. 양승상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니 본래 위치가 진리로 환원한다 뭐 이런 표현이야. 근데 그런 거 질문하겠어요? 그냥 밑줄 치고 외우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타임머신이 있다면 너는 뭘 하고 싶냐라고 질문하면 고1 때로 돌아가서 내신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정철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관동별곡 5주기론 5년마다 관동별곡 나온다.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애들이 얼마나 불안했는데 왜? 5년 텀이 돌았는데 15수능에 관동별곡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차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막 관동별곡 외우고 난리를 치고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구나. 겠니? 그 다음 해는 뭐야? 1년 건너뛰었구나 싶어서 또 하고. 지금까지 관동별곡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지. 그래서 제가 디렉션을 이렇게 드릴 거야. 먼저 해외에서 오래 아까 정 뭐라고요? 정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게 고조선은 그럼 뭐 높은 조선인가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 그 토착 외구들.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런 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봐. 여기 이제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서 만든 책인데 잠깐만. 광고 아닌 거 알지? 이 책은 제가 시중에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나아. 열어보면 작품 나와. 해석 나와. 이거 해보는 거야. 고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강독을 하는 거거든. 직접 이걸 해봐. 근데 대부분은 내신 때 했어. 그러면 그냥 수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근데 고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봐. 알겠죠? 필요하시면 보세요. 접어주세요. 자, 제가 질문할게. 11번에 1번 선지를 보니까 초야우생이라고 되어 있죠? 초야우생이 뭐야?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 3번 선지의 천석고항은 뭐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 그러면 답은 3번이야. 자, 제군들 말해줘. 1번과 3번 선지를 보니까 초야우생과 천석고항이란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어휘들을 알 필요가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알면 좋은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두 번째, 고전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해석 하면 좋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히 해야지. 근데 너 고전만 그러니? 독서할 때는 해석 안 하니?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낯설어서 그런 것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미안한데 그건 본질이 아니야. 주야장천 그렇게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했는데 고전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세계관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이,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자 좋아했습니다. 남자 좋아했어요. 다 똑같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만 차이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신분이 존재했고요. 그 나라 전체가 획일화된 이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지리산에 등산을 하러 갔는데 너무 광경이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찬하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왕을 예찬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 15개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 교육과정 고전에서의 핵심이야. 그럼 교과서를 내가 딱 열어보면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청전을 통해서 효를 중시한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 라고 돼 있어. 또 다른 학습활동을 보면 흥보가에 반영되어 있는 조선 후기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 대답 줘. 그러면 고전에서 네가 해야 되는 건 뭔데? 고전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고 그 위에서 이제 문학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요게 돼야, 그래야 고전이 좀 수월해져. 근데 요게 더 지금 교과에서 강화되고 강조되는 이유가 뭐지? 한국사 필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너희들은 이제 한국사를 좀 무시하잖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병자호란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병자호란 뭔지 알죠? 1636년 병자년에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켰다. 인조 때. 소현세자가 끌려갔다. 심양으로. 요런 거는 기본 세팅이야.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 고전이.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사 공부를 좀 해. 근데 봐라. 하세요라고 했지. 안 해. 여기 수강생들 중에 10%도 안 한다고. 그 10%가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할 게 좀 많아지겠죠? 정상입니다.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지?